햇살이 너무 좋았어. 그냥 모두 좋았어. 널 만나서 모든 게 다 잠에서 깨어나서 휴대폰을 먼저 보게 돼. 참 많이 변했다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널 만나고 매일 겪게 돼. 매일은 감사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갓길 기도해요. 그대와 함께라는 건 영원한 축복 같아서. 오늘도 널 바라보며 웃는다. 두근거리는 가슴이 좋은 기분인 걸 느껴. 아주 작은 떨림도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날씨 먼저 확인해. 우산을 챙겨야 할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널 만나 참 다행인 거야. 매일 난 감사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갓길 기도해요. 그대와 함께라는 건 영원한 축복 같아서. 다가가서 말을 할 거야. 널 사랑한다고. 언제까지나. 매일 난 감사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갓길 기도해요. 오늘도 널 바라보며 웃는다. 안녕하세요. 부투명 2번님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보면은 위에 3장 카드예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예전이랑 좀 달라진 느낌을 상대방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조금 소극적이라던가 안정적으로만 보였다면은 지금은 뭔가 더 가볍고 유연해진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나를 위해서 뭐 간단하게 피부과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옷 스타일을 바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좀 더 밝고 나의 밝은 에너지를 좀 바뀔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회사라던가 학교에서도 어떤 회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다면은 요즘은 뭐 간단하게라도 나의 의견을 말한다던가 좀 농담을 던진다거나 분위기를 좀 가볍게 풀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원래 이런 성격이 있었나? 뭔가 좀 되게 밝아졌다. 가벼워진 에너지가 좀 생겼다. 유연해졌다.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괜히 잘 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해요. 뭔가 특별하게 티내지 않더라도요. 저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을 먹다가도요,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다, 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 SNS라던가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요, 댓글에 요즘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크게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주변에서는 괜히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요 근래 여러분들이 좀 예뻐졌다,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세련되어졌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요즘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예쁘거나 분위기만 좋은 사람을 넘어선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면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신뢰들이 상대방들에게 생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뭐 외적으로 더 좋아 보이거나 분위기가 좋은 사람을 넘어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면은요, 만약에 유튜브 이번님들에게 맡기면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끝날 것 같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대화 속에서도 뭔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의외로 저 사람은 생각이 좀 깊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 아마 가볍게 넘기지 못할 거고요. 은근히 본인들 나름대로 긴장을 하거나 비교하게 될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두고 되게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존경 섞인 눈빛을 보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속으로는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요, 단순하게 뭔가 편하고 잘나진 거를 넘어서서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왠지 능력도 있어 보이고, 예전과는 확실히 뭔가 달라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미지나 운대 자체가 남들에게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래 카드로 상대방들이 어떤 거를 좀 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부러워하는지 볼게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킹컵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좀 캐치하는 편이신가 봐요. 누가 뭐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누가 뭐 조용히만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서 말도 걸어주고, 또 뭐 친구 생일 같은 것도 꼬박꼬박 챙기는 타입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기에는 진짜 예쁘고 멋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괜히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쟤는 왜 저렇게 착한 척하지? 이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부러워서 나오는 질투로 보여집니다. 나이트 소드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뭔가 결심하면은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할까 말까 고민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싶으면은 학원을 등록해버리고,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면은 그냥 머리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와 어쩜 저렇게 과감하지? 왜 망설임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괜히 스스로가 본인들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질투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번 소드는요, 관계에서 오는 질투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잘 지내시지만요, 이상하게 늘 옆에 누가 붙어 있는 느낌이 좀 드나 봐요. 이게 뭐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누군가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항상 있어 보인다라고 해요. 뭐
회사에서 뭐 밥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같이 가자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연애에서도 은근히 다가와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서는 엄청 부러운 포인트이거든요. 자기는 뭔가 연락을 하거나 이래도 답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가 항상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누가 너를 챙겨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랑 좀 비교를 하다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에 사람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또 항상 보면은 실행을 먼저 하고 발로 뛰는 사람 같아 보이고, 왠지 옆에 있으면 내가 못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를 안 내더라도 은근히 비교를 하거나 질투가 섞인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을지 3장의 카드로 한번 볼게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타입이기는 해요. 그냥 평소대로 지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은 쟤는 왜 이렇게 눈이 띄지? 이런 식으로 의식하게 되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이 8번 완드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되게 속도감이 있다라는 카드이거든요. 뭐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이거 해야겠다라고 몇 달 동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눈에도 굉장히 도드라져 보일 거예요. 같은 출발선에 섰는데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 같은데 여러분들은 벌써 반쯤 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기 자신들하고 비교가 되나 봐요. 그래서 괜히 경쟁심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빨리 뭔가 앞서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기까지 할 것 같아요. 퀸소드는요,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되게 깔끔하고 단호한 인상을 준다라고 얘기해줘요. 누가 우물쭈물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뭔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는요, 상황을 분석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2가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똑똑하다, 냉철한 면도 있다, 이렇게 존경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만큼 똑부러지지 못한다, 이런 열등감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말했을 뿐인데도 듣는 사람들은 괜히 신경이 쓰이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6번 펜타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주는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해줘요. 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도와주실 거고, 뭐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실 거고요.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도 잘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한 게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도 있는데 동시에 나는 저렇게 왜 여유롭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저는 없는데도요, 주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받는 쪽에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잘난 척 하시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 페이스대로 했는데 괜히 자기들하고 비교를 좀 다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시험 공부 안 한다고 해놓고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마 불투명 2번님들도 억울할 거예요. 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요. 남들 눈에는 왜 쟤는 항상 앞서가지? 왜 쟤는 항상 운이 좋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3장의 카드로 볼게요. 이 스트렝스 카드가 딱 나오면 이런 거거든요. 질투하는 사람한테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같이 욱해서 받아치면 싸움만 커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좀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는 태도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너 운 되게 좋다. 뭐든 잘 풀려서 좋겠다.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무슨 소리냐. 나도 힘든 거 많다. 이런 식으로 웃어주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받아주면은 상대방들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힘으로 눌러버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만의 여유로 상황을 잠재운 거예요. 더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게라는 카드예요. 이 질투라는 게 사실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스스로 비교하다가 기분 나빠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내가 진지하게 안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농담처럼 넘겨버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너는 맨날 남들 좀 챙겨주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질투 섞인 얘기를 한다면은요, 그치, 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이렇게 오히려 장난식으로 받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위기도 좀 풀리고 상대도 더 이상 태클 걸지 못할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농담으로 풀리진 않나 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하더라도 계속 신경 쓰고 질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맞서 싸우거나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더 답이라고 얘기해줘요. 뭐 직장에서 자꾸 은근히 비교하고 기싸움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꼭 같이 밥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면 되거든요. 이 필요한 일만 딱 하시고 나머지는 선을 그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에너지도 안 뺏길 거고 상대도 점점 할 말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질투하는 게 느껴지더라도요, 굳이 뭐 전색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태연하게 웃고 가볍게 넘기면은요, 그게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실 거고, 필요할 때는 슬쩍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세 장의 카드로 볼게요. 이번 소드가 먼저 나왔다는 거는 이 가을에 사람들과 무조건 뭐 붙어 있거나 뭔가를 같이 하려는 것보다는요, 경계선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연락이 오더라도 오늘 좀 쉬고 싶다 하면은 굳이 억지로 약속 잡을 필요 없고요. 의견이 다른데 괜히 맞추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해놓으시면 관계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9번 펜타클은 나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좀 사용하시는 게 사람 관계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뭐 혼자 카페에 앉아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혼자 쇼핑하면서 나만의 만족을 채우실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좀 쌓이다 보면은요,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여유가 묻어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이요, 질투를 하든 말든 여러분들 혼자 되게 잘 지내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매력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이 누군가는 속으로 쟤는 혼자 있어도 정말 당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질투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은 10번 컵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가을이 끝날 때쯤에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어울리는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 소드처럼 선을 그을 거고요. 중간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뭔가 챙기고 보내다가는 결국에는 10번 컵 카드처럼요, 가족, 친구, 뭐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면서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흐름이에요. 뭐 추석 때 가정 모임에서 화기애애하게 웃는다든지, 가을 끝자락에 친한 친구랑 여행이라던가 소소한 모임을 가지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좀 나를 채우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신다면요, 끝자락에는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언점 카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봤을 때 내가 한 노력 같은 거는 결국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네가 괜히 애쓴 게 아니다. 지금의 과정이 결국 당신에게 보답으로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 카드에서는 경청하다, 경청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쌓아온 정성이라던가 마음이요, 곧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했던 것 중에서 결실 맺을 게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혼자만의 고집은 아니고 주변에서의 의견들을 좀 조합해 봤을 때 더 넓은 시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줘요. 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괜히 깨달음이라던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베풀 게 있다면요, 그만큼 돌아올 거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다만 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실 때 그 보답이 더 풍성하게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까지 잘 받아들이신다면요, 더 큰 보상으로 따라오겠다라고 하늘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받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불투명 2번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2번님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질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위에 세 장의 카드로 요즘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부터 나올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쉬어? 도대체 언제쯤 한가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걱정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전차라던가 완대 카드가 같이 뜬 걸 보니까요, 단순하게 걱정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진짜 너무 바빠서 머릿속이 꽉 차여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밤에는 내일 할 일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잠을 설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낮에는 일정에 쫓기면서 뛰어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요즘에는 정실줄 놓을 틈도 없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바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딱 전차 카드의 이미지예요. 남들은 지쳐서 중간에 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직장에서도 야근을 하면서까지 결과물을 딱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공부라던가 자기 개발 같은 것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와, 진짜 악착같이 열심히 한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트 완드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속도라던가 직진 본능이에요. 이게 딱 꽂히면은 바로 시작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우리 여행 가자 하면은 바로 뭐 항공권 검색하는 사람들 있죠. 갑자기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은 딱 어떤 거를 시작부터 해버리는 사람. 주변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와, 진짜 남다르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느끼면은 그거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도 못 잘 만큼 바쁘겠지만은요, 할 건 다 해내고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실행해버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요즘 진짜 빡세게 사는 것 같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저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마음들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카드로 과연 질투를 많이 받는 타입일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꽤 질투를 받는 타입이기는 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드라마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같이 지내는 친구라던가 동료 입장에서는요,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이런 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킹 완드는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모임이라던가 단체 안에 있을 때요. 대놓고 뭔가 리더처럼 나서지 않더라도 사람들 중심에 은근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여행 얘기하다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좀 조율이 되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일이 실행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뭐 직장에서 프로젝트 방향을 전할 때도 다들 뭐 갈팡질팡 하다가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쪽으로 좀 의견을 듣고서 그쪽으로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뭔가 여러분들만의 당당함 그리고 이게 실행력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든든하다 이렇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저렇게까지 존재감이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다 집중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투를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4번 소드가 주는 이미지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 난리가 나더라도 비교적 여러분들은 되게 차분하게 버티는 모습처럼 보여요. 뭐 시험 전날에 다들 초조해지고 밤새 뒤척일 텐데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뭐 시험이야 볼 만큼 봤으니까 그냥 보자 하면서 되게 일관된 태도들이 보여진다라고 해요. 회사라던가 학교에서도요, 큰일이 나더라도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하자 좀 차분하게 가는 모습들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엄청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할 것 같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여러분들은 어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나, 나는 뭔가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어쩜 이렇게 침착하지? 이런 비교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질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3번 완드는요, 단순하게 미래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를 늘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뭐 다들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어디 쓸지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뭐 내년에 여행 가라며 이번 달부터 뭐 해야 되겠다, 뭔가 약간 플랜이 짜져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도 지금 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걸 활용해보자, 이렇게 뭔가 한 발 앞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도 되게 바쁘고 이겨내려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래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이런 식으로 괜히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의 질투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항상 당당해 보이고 자기네들은 눈치를 좀 보는데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의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불안한 상황들이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차분하게 버티실 수도 있고, 미래까지 준비하는 이런 여유로운 관점 자체가 상대방들이 뭐 대놓고 잘난 척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식하게 되고, 옆에만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던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묻게 되거나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도 받으면서도 동시에 질투도 사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신경을 나를 쓰고 있는지 이 세상의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거는요, 쟤는 벌써 저만큼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아직 제자리에서 고민하거나 머뭇거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도 정리하고 뭔가 다음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드도 비슷하게 좀 결이 나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별 후에 몇 달 동안 그 사람한테 헤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은 나도 좀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음 단계를 보고 향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또는 뭐 직장에서 누군가는 과거의 실수에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걸 준비하자, 이렇게 이미 머릿속이 앞으로 가여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이게 상대방들의 입장에서는 괜히 뭔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넘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저만큼 가 있다, 이렇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페이지 완드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린 이버님들이 가진 에너지, 도전 정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눈에는 여러분들이 뭐 할 때마다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입었던 옷이라던가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쟤는 뭔가 늘 새롭다, 새로운 거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제가 하면 뭔가 색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래서 다들 힘들다, 귀찮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걸요, 여러분들은 망해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하는 스타일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뭔가 자극적일 거예요. 그린 이버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먼저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신선함 때문에 호기심도 생길 거고 비교의심도 생기기 때문에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킹 펜타클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 기반을 다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면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거고, 뭐 돈이라던가 실속도 챙길 줄 아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열정만 있고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끌어당기고 기반까지 다져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작은 애들은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존경심 반, 질투심 반으로 바뀌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같이 뭔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들 준비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뭔가 반쯤 뛰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되게 지루하지도 않고 되게 신나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뭔가 다르다, 부럽기도 하고 괜히 비교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웃긴 거는요, 이렇게 신나게 뛰면서도 중간에 넘어지지도 않고 제일 안정적으로 도착해버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괜히 질투까지 느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를 질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카드 한번 3장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뭔가 질투 섞인 말투를 하더라도요, 절대 정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질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대놓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뭔가 툭 던져놓고 반응 보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잘났어? 너는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명해 버리면은 왠지 더 작아져 보이고 분위기도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가볍게 농담처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좀 인기가 많지? 근데 너도 있잖아. 같이 다녀서 인기의 반은 다 너 덕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가 더 이상 뭔가 날카롭게 몰고 갈 힘을 없어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건 다 너의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핵심은요, 무게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을 내가 더 심각하게 반응할수록요 더 커질 거고요, 내가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겨버리면요 그게 그냥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문제는 이런 질투 섞인 말들이 은근히 마음에 콕 박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너는 뭐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나도 니네들이 몰라서 그러지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3번 소드는 거기에서 멈추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상대가 이미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더 지치고 상처만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태도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그냥 지금 기분이 좀 별로인가 보다, 그래서 괜히 나한테 화살을 던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선을 좀 그으시고 내 마음까지 흔들리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여러분들 데스 카드이거든요. 이거는 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질투가 되게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라면은요, 그냥 농담처럼 넘겨도 되지만은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상대방이 그런 가볍게 실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패턴이거든요. 뭐 만날 때마다 야 너는 더 잘 풀리잖아, 너는 운이 좋아서 이런 거야,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이거는 더 이상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마음을 좀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친하게 무조건 지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은 그냥 이 정도 거리에서 뭐 지내는 게 맞구나, 이렇게 느끼거나, 내가 굳이 마음까지 다치면서까지 이 관계를 잡고 있을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관계가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처럼 항상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오래 머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이 데스는 그 변화를 용기 있게 받아들일 그런 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가볍게 내 마음 지키시고, 도저히 안 되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까지 가지신다면은 아마도 좀 더 내가 반응하실 때 좀 더 정의롭게 반응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가을에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카드 한번 볼게요. 6번 펜타클입니다.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예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요, 내가 너무 베푸는 쪽이 아닌지, 반대로 내가 너무 받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뭐 친구 모임에서 내가 뭐 맨날 밥을 사고 챙기고 있는데 막상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번 가을에는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좀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은요, 이제는 내가 먼저 챙기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시는 게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좀 되돌아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번 컷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정방향은요, 모임을 가져라, 즐거운 자리를 좀 즐겨라,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이게 역방향으로 나온 거는 괜히 얽히는 술자리, 피곤한 모임을 걸러라 라는 신호예요. 이거는 이번 가을에는 아무 모임이나 뭐 다 나가시는 것보다도요, 내가 진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해요.
회사 회식이라던가 형식적인 모임에서요, 굳이 분위기 메이커 하시면서 힘 빼지 마시고 오히려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단둘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는 얇게 지내시고 나와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게 정하셔서 그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2번 완드인데, 결국에는 이번 가을에는 인간관계는 내가 주도권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뭐 누군가는 같이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 같이 이쪽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뭐 무조건 맞추거나 그 사람이 뭔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믿고 가야 된다 쪽보다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르시면 돼요. 뭐 친구들이 다 같이 뭔가 떠드는 이런 단체 톡방에서 자꾸 나를 불러내거나 나한테 뭔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냥 패스하고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단체를 위한 그런 선택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많이 의존한다 싶으시면은 적당히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의 관계의 키는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관계만 골라서 실속 있게 가시는 게 이번 가을의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언점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식 카드가 조언점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뭔가 당장 너무 무리하거나 어떤 거를 끌어안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도요, 내 안에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예요. 좀 내 마음이 좀 잠잠해지고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선택이고요. 하늘에서도요, 지금은 좀 약간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좋은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해줘요. 이 오른쪽 메시지 카드에서도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포춘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이라던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 눈치 보시면서 뛰는 것보다는요, 잠깐 멈추시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지금 뭔가 쉬고 정리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좀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나서요, 그때서부터 나 한번 이거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용기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린 2번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커님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이미지에 3번 소드가 첫 번째 카드를 떴어요. 이거는 관계에서 은근히 예민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마 뭐 누가 별 뜻 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 한마디를 했는데 아마 이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속으로는 나 너무 힘들어 보이나? 나만 힘든 거 티내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좀 가까운 사람들 말에 좀 더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상처를 요즘 좀 잘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요 근래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웃긴 게요, 10번 컵이 같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오커님들은 결국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상처를 더 잘 받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남들이라면은 그냥 무시금하게 넘어갈 이들도 여러분들을 내 사람이니까
나를 더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크게 닿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은 행복 추구형 느낌이긴 한데 은근히 조금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도 속으로는 그 말이 좀 서운했다라는 느끼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4번 소드가 마지막에 딱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그냥 매일 상처만 받고 힘들게만 사는 게 아니라, 아, 요즘 저 사람이 많이 지쳤구나, 정리하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괜히 모임에 안 나가고 집에서 쉬거나 대화할 때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뭔가 차분한 모습이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안에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과 함께 마음을 정리하려고 해서 혼자 쉬는 스타일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나름 좀 귀여운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뭔가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던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 계속 살펴야 되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일지 3장의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좀 보면은요, 질투를 꽤 받는 사람 쪽에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막 대놓고 모두가 오커님만 부러워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내가 따라가기 뭔가 힘든 점이 있다라고 의식을 해서 여러분들은 만인이 여러분들의 질투를 하는 것보다 유독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좀 의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카드는 여러분들이 질투를 받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이 3장의 조합들을 봤을 때요, 꽤 질투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막 대놓고 모두가 나만 부러워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가까이서 본 사람들 있죠. 그래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뭔가 내가 따라가기 힘든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의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킹 펜타클은요, 되게 실속 있는 사람일 때 자주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허세도 부리지 않고 되게 현실적인 매력, 그냥 진짜 딱 보더라도 든든함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뭐 돈이라던가 생활관리도 잘하는 것 같고 주변을 편안하게 챙기는 여유까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질투 포인트거든요. 자기네들은 맨날 허덕이고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지,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더 무는 여러분들이 가진 오묘한 매력들을 말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 파악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은근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숨어 있다라고 느껴져서 궁금증을 자극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들이 괜히 비교하게 될 수 있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신비롭지? 다 드러내지 않아도 매력적이다. 이런 알쏭달쏭한 분위기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도 있고 질투가 되는 것 같아요. 8번 컵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떠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남들은 관계에 매달리거나 감정 때문에 상황에 끌려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은 미련을 두지 않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아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이 좀 클 거예요. 자기네들은 끊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시원시원하게 내려놓고 자기 길을 간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질투로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나는 맨날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든든하고 왠지 알 수 없고 속을 다 모르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분위기도 있고 또 시원하게 필요할 때는 떠나버리는 사람 같아 보여서 이게 자꾸 자기네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 부러움이라던가 질투가 동시에 따라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을 왜 신경 쓰고 있을지 이 세 장의 카드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볼 때 느끼는 첫인상 중에 하나가 딱 이거거든요. 뭔가 항상 선택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누군가는 난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 뉘앙스로 풍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연애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썸도 많을 것 같고 인기도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른 길이 열려있는 사람 보이다 보니까 그냥 옆에 있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는요, 여러분들이 막 힘으로 물어붙이거나 잘난 척 하는 게 아닌데도 은근히 단단한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다들 똑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뭔가 티내면서 짜증 부리는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힘들더라도 겉으로는 괜찮다.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된다. 이렇게 담담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은근히 강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은 벌써 멘탈이 다 털렸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버틸까? 이게 존경심 반, 질투 반이 돼서 더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4번 소드가 여러분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쉴 때는 확실히 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남들은 뭔가 불안해서 못 쉬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땐 딱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밤새 카톡 돌리면서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그냥 자버리거나 다음날 멀쩡한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는데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버리고 자기 페이스를 지킬까.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한 능력, 그리고 의식적으로가 됐든 무의식적으로가 됐든 상대방들의 신경을 건드는 걸로 보여지는지라 여러분들은 내 관리를 좀 확실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면 좋을지 세 장 카드로 볼까요? 너무 사람들이 질투할까 봐요. 좋은 거 괜히 감추거나 비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10번 컵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잘 지내고 있으면은 그냥 나 요즘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일부러 뭐 티내서 자랑할 필요는 없는데요. 반대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꽁꽁 숨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숨기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 행복을 보여주는 게 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 컵은 즐거움을 나누라 라는 메시지를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질투가 왜 생기냐면요, 쟤만 잘 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거를 좀 나눠만 주면은요, 그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여러분들도 진짜 인기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치? 너도 내 친구니까 이 인기 반은 다 너 거다,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넘기셔도 돼요. 같이 웃고 즐겁게 좀 만드신다면은 괜히 벽 만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킹소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는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 질투가 뭔가 가볍게 농담 수준이면은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계속 비꼬거나 깎아내리는 말투를 한다면요, 이
그때는 킹소드처럼 선을 그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뭐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면은요, 그냥 웃고 넘기시지 마시고 그런 말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웃고 떠들고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건 좋지만은요, 내 행복을 깎아버리게 두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겸손 코스프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지낸다라고 웃으시면 되고, 가끔은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은 분위기가 풀어질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비꼬면은 딱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끝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가을에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카드 한번 볼까요? 이 에이스 완드는요, 첫 장에 좀 나온 걸 보니까 이번 가을은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했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새로운 시도를 툭하니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모임에서 내가 늘 듣기만 하거나 수동적이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 괜찮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번 완두도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열정은 좋은데 다 떠넘기는 그런 책임감을 안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서면 사람들이 은근히 이건 너가 해야 된다라고 일을 얹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내가 시작할 거는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프로젝트 모임 준비이든 내가 제안했다라고 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뭐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다음번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퀸소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번 가을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실 때 내 기준을 확실히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유 맞추느라고 내가 더 힘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누가 뭐 내 역할을 너무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거는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필요한 모임이라던가 뭐 그런 수다 타임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관계만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를 이번 가을에 하시면 되는데 내 선을 확실히 좀 지키시면서 사람들하고 적당히 지내신다면은 내 에너지도 그렇게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점 카드 볼까요? 네, 카드 보니까 사람들 좀 써먹어라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24번 카드를 좀 보니까요, 이번 시기가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같이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지만은 더 잘 풀리는 시기라고 해요. 뭐 일할 때도 내가 너무 혼자 끌어안으시면 금방 지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명만 옆에서 같이 도와줘도 훨씬 수월해져요. 지금은 딱 그 타이밍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천사의 메시지 카드에서도 목표를 정해봐라, 그리고 꾸준히 한번 가봐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방향을 좀 잡으시면은 그게 옆에서 오는 도움 덕분에 아마 결과가 빵하니 터질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는 그러거든요.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해요. 옆에 좀 보면은 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같이 하면은 덜 힘들고 결과도 더 좋다라고 해요. 이거를 좀 목표를 정하시면은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잡아서 하시면은 아마 이 꾸준함이 큰 결실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받을 거 있으면은 충분히 받으시면서 현명하게 가신다면은 질투도 사랑으로 다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커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플리버님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점을 질투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위의 카드가 여러분들 이미지 카드입니다. 저스티스 카드가 역병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원래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원리 원칙적인 타입인 것 같다라는 인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뭔가 감성 모드가 켜진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회사라던가 모임에서도 뭔가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뭔가 참고 넘기는 것보다는 이걸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또 친구랑 대화하다가도 이거를 너무 논리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이성적이고 공평하게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솔직한 마음들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어쩌면은 좀 차갑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왕제가 떴다는 거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마 대충 하고 다니시지 않으실 거고 최소한의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느낌도 좀 들 거고요. 옆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마음이 힘들더라도 겉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밝은 쪽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구나, 저렇게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삶이 좀 편안하구나 이런 인상을 좀 주기 때문에요. 분위기 자체가 좀 따뜻한 사람, 그리고 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6번 펜타클이죠. 따뜻한 느낌과 함께 허술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착하기는 한데 무조건 다 주지만은 않는데요. 뭐 친구 부탁을 몇 번 들어주다가도 이거는 이제 너가 해야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뭔가 다 떠안는 게 아니고 이 몫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남들을 도와주거나 챙길 줄도 아는데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진지라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데 호구는 절대 아닌 스타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의외로 되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들도 표현할 줄 알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나는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인지 카드 아래의 세 장으로 볼게요. 이 조화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은근히 받는 타입이긴 해요. 뭐 누가 보더라도 대놓고 질투에 타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자마자 여러분들을 질투할 거야 이건 아닌데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나랑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질투가 폭발적으로 붙는 타입은 아니실 건데 은근히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가 퀸소드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깔끔하고 똑부러지는 태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감정적으로만 너무 휘둘리거나 의존적이기보다는 할 말 할 줄도 알고 상황 판단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우물쭈물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짚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이런 면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질투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7번 펜타클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한 방에 얻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신에 꾸준히 쌓아온 결과로 지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니까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결과치를 확실하게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네들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가 은근히 질투의 그런 면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페이지 완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자체가 단순하게 안정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고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늘 새롭거나 늘 신선하게 늘 달려가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뭐 같은 문제를 같이 맞닥뜨려도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 같은 게 있다면은 이게 상대방들에게는 어쩜 저렇게 저거를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이렇게 부러움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말도 할 줄 알고 무시도 못하겠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결국 이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좀 부럽다 하면서도 은근히 티 안 내게 의식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신경 쓰고 있을까?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소드 카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묶여 있거나 제한에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남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모르겠다, 포기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주저하는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 별의별 생각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또 그 안에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멀쩡하게 버틸 수 있지? 이러면서 더 의식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킹컵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아마 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남들은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되게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뭔가 짜증 폭발할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들의 입장에서는 미치도록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속 터져 죽겠는데 커플 1번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냐. 도대체 멘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본다면은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여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넓은 마음과 그릇 같은 거, 이게 상대방들한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투로 바뀌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7번 펜타클이 또 나왔어요. 꾸준히 뭔가 한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쵸?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은 주변에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지. 뭐라도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도박같이 당장 결과가 나오는 쪽보다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쌓아가고 언젠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안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꾸준히 이어가는 것들이 확실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뭔가 버티고 감정의 여유도 있고 꾸준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을 그냥 던져버릴 때 여러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눈 질끈 감고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와,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고 존경심이 저절로 나오고 있네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3장 카드 한번 볼까요?
저스티스 카드예요. 첫 장 카드가 저스티스 카드면은요, 이거는 괜히 눈치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누가 이렇게 챙김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질투 섞인 말투를 하면은요, 거기에 억지로 내가 겸손하게 나도 힘들다, 나도 이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런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 기준대로 딱 선을 지키면 돼요. 나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감정을 좀 빼고 말해주면은요, 상대방도 더 물고 늘어지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7번 소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다 보여주지 말고 머리로는 챙겨라, 이런 조언이 나와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퍼플 1번님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당황하거나 억울해하면은요, 속으로 봐봐, 건드리니까 흔들린다, 이렇게 더 자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시크하게 다들 다 비슷하지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시면은 속으로는 저 사람 진짜 질투 못일 거야, 그러니까 선만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들이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싸우지 마시고 은근히 거리를 좀 두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쿨하게 행동하시고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퀸소드가 핵심이거든요. 말을 할 때 짧게 단호하게 질질 끌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선을 넘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너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을 깎아내려는 말을 한다면은요, 그때는 미소를 딱 없애시고 나 이런 말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던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해서 길게 설명하면은요, 내가 더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퀸소드는 필요할 때 칼같이 잘라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쿨하게 넘기시고 속으로는 저 사람들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성 그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꾸 비꼬실 때는 퀸소드, 여왕이 칼을 들었다면 얼마나 단호할까요? 이런 퀸소드의 모드로 딱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싸움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기준대로 속으로 계산하시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다면 제일 깔끔하실 거고, 나도 덜 지치고 상대방도 덜 달려들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여러분들 카드는 진짜 신기해요. 7번 펜타클 또 나왔죠. 소드 7번 소드, 아까 또 나왔는데 이거 또 나오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7번 펜타클은 우선은 사람들이랑 뭔가 결과로 딱 정하지 말고 좀 상황을 지켜봐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은 이 사람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너무 관계를 확 바꾸는 것보다는요,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오래 갈 수 있는지, 정말 아닌 사람인지를 더욱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찾는지, 아니면 나도 힘들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관계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지는지라, 가을에 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상대방을 내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7번 소드는 내 속을 다 오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내 고민이라던가 계획을 막 털어놓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다가 뒤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이게 내 약점처럼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만 말하고 선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하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비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펜타클이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 뭔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가끔은 연락 자주 못해도 괜찮거든요. 모임에 빠지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억지로 피곤하게 맞추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솔직하게 나 이번은 빠질게, 나 이번에는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나의 컨디션이라던가 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좀 두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한테 힘 빼지 마시고 좀 지켜보다가 확실히 선 지키시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내가 제일 편해야지만은 그게 제일 건강한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언점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죽은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출발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지만 새로운 게 들어온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 포춘 카드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단순히 끝내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들에 좀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좀 쌓아가실 때 변화가 더 밝은 방향으로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런 공간들이 좀 생겨야지만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게 있더라도 이만큼 경험했구나, 배웠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정리가 한 번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과감하게 놓을 거가 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좀 정리를 좀 하신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를 향한 질투도 이게 사랑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퍼플 1번님들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